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통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어떤 분들은 매달 그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주담대 이자 고지서. 그 숫자가 갑자기 확 올라버린 걸 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금리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 이미 시작된 변화가 여러분의 집과 통장과 노후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변동금리는 벌써 연 6% 중반을 훌쩍 넘었고요. 혼합형 고정금리도 7% 문턱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라는 숫자, 그냥 들으면 뭔가 실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3억 원을 빌렸다고 해볼게요. 30년 만기로요. 금리가 3%일 때랑 7%일 때 한 달 이자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3%면 한 달에 약 75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7%면 한 달에 약 190만 원입니다. 두 배가 훨씬 넘죠. 같은 집 같은 대출인데 이자만으로 한 달에 115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거예요. 1년이면 1,380만 원.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해당하냐면요. 가계대출 규모를 보면 주담대 잔액이 이미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에요. 1,000조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빚이 우리 가게의 주담대 하나로만 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금리는 왜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따라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건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혈압에 비유해 볼게요. 기준금리는 우리 심장이 뛰는 기본 박동수예요. 그런데 실제로 몸 곳곳을 돌아다니는 혈액의 압력, 그게 바로 시장금리거든요. 심장이 조금 천천히 뛰어도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혈압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는 내려가는 기미가 조금 있는데 은행들이 돈을 빌려오는 비용인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은행도 결국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서 여러분한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여러분한테 빌려주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5년 주기 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20년, 2021년 그 저금리 시절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금리가 얼마였냐면 연 2%, 3%였거든요. 그때 5년 고정 조건으로 빌렸던 분들의 만기 재산정 시점이 바로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2%대로 빌렸는데 이제 7%로 갱신되는 거예요. 그 충격이 지금 현실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충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산사태가 오기 전에 조짐이 보이는데 그냥 지나쳤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그 충격이 닥치기 전까지는 실감을 못하고 계세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박 과장님 얘기입니다. 52세의 직장인이에요. 2021년에 수도권 아파트를 이른바 영끌,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샀거든요. 당시 주담대 2억 5천만 원을 연 2.8%로 빌렸습니다. 한 달 이자가 대략 58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올해 5년 갱신이 됐습니다. 새로운 금리 제한을 받았는데요. 연 6.9%였습니다. 한 달 이자가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143만 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이 갑자기 더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박 과장님 월급이 450만 원이거든요. 이자 비율이 소득의 32%가 됐습니다. 여기에 생활비에 아이 교육비까지 합치면 매달 빠듯하다 못해 쪼들리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박 과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박 과장님들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부는 뭘 하고 있냐? 이걸 봐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딱 1%대로 묶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이 1.8%였는데 그것보다도 더 낮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대출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문제거든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은행이 줄 수 있는 대출 총량 자체를 정부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댐에 비유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비는 계속 오는데 댐 수문을 강제로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이 점점 차오르다가 결국 엉뚱한 데서 터지거나 아니면 공급 자체가 막혀서 정작 필요한 곳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은행들은 이미 이 쿼터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위험 가중치 상향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건 전문 용어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이 주담대를 내줄 때마다
자기 돈으로 일정 비율을 쌓아놔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이걸 자본 버퍼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1,000만 원을 빌려줄 때마다 200만 원은 자기 금고에 넣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비율을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 대출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여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주택자들, 특히 수도권 규제 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이 있어요. 수도권 규제 지역 다주택자가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담보인정 비율, 즉 LTV라고 하는 걸 0%로 적용하는 겁니다. LTV 0%가 뭐냐면요. 집값의 0%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지금 대출이 있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면 그 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수억 원을 갑자기 갚을 여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다주택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물이 쏟아지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요동칩니다. 그 파장은 일반 실수요자들한테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이 사장님, 56세 자영업자입니다.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본인이 살고 한 채는 전세를 놓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산 거거든요. 담보대출이 2채 합쳐서 총 4억 원입니다. 만기가 2년 후입니다. 그때가 문제예요. 지금 논의되는 규제대로라면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4억을 갑자기 갚을 돈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건데 파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시장이 침체되면 원하는 가격에 안 팔리거든요. 이 사장님, 요즘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셨어요. 사업도 코로나 이후로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는데 부동산까지 이렇게 되면 정말 막막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사장님의 고민,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거시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정부는 이렇게 강하게 대출을 조이는 걸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얼마나 되냐면요. 국내 총생산 대비, 즉 GDP 대비 약 100%에 육박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1년 경제 전체가 만들어내는 생산 가치와 맞먹는 빚을 가계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율은 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 이 수준이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경고등을 켜기 시작하는 수준이에요. 집값을 잡겠다고 무작정 대출을 풀었던 구조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집을 사고 싶어서 빌린 돈이 이제 그 집을 지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불을 끄겠다고 물 대신 기름을 뿌린 격이에요. 처음엔 불길이 잡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기름에 불이 붙어서 더 크게 타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것도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1인당 신규 주담대 금액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분기 대비 400만 원 이상 감소했어요.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주자들의 신규 대출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30대가 줄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30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었거든요. 이 세대가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건 부동산 수요 자체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대가 온 거예요.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을 모아서 사려고 해도 집값이 너무 높아서 현금으로는 어림도 없고 30대, 40대 입장에서는 사방이 막힌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황이 단순히 금리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저금리 시대에 형성된 부동산 가격 구조, 대출 중심의 자산 증식 방식,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에 서울 마포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김 대표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회사 사무실과 살고 있는 아파트 2군데 모두 주담대가 걸려 있어요. 아파트 대출이 2억 8천만 원이고 상가 담보 대출이 1억 2천만 원. 합쳐서 4억 원이에요.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두 개 합쳐서 한 달 이자가 9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자만으로 8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비상금 통장을 다 써버린 상황이라 지금은 정말 빠듯하다고 하셨어요. 직원 3명 월급의 이자의 운영비까지 매달 말이 되면 숫자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김 대표님들이 같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 대출의 금리 재산정 시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 열어서 내 대출 상품의 만기일이나 금리 변경일을 확인해 보세요. 모르고 있다가 갱신 통보받고 나서야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대환대출, 즉 금리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이란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 걸 말해요. 지금 변동금리 상품을 쓰고 계신다면 고정금리 혼합형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을 미리 막는 거죠. 금융감독원이나 각 은행 앱에서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포함해도 이익인지 꼭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부 지원 정책 상품을 반드시 확인하는 겁니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 금융 상품들이 있거든요. 디딤돌은 주택 구입 목적이고 버팀목은 전세 목적이에요. 연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매년 자격 요건이 바뀌니까 꼭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정부가 공을 던져줘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지금 이자 상환액이 월 소득의 40%를 넘는 분들,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빠져도 전체 재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자산을 매도할지, 증여할지, 아니면 임대를 통한 현금 흐름을 만들지 지금 바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재무 전문가나 은행 금융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금리 시절에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집값을 끌어올렸던 구조, 그리고 그 거품을 방치했던 시스템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빌려서 부풀려졌던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부채를 무기로 자산을 독식했던 구조가 서서히 해체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전체의 자산 지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3가지 행동만이라도 오늘 안에 실행해보세요. 금리 갱신 날짜 확인, 대환대출 비교, 정책 상품 자격 여부 체크.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열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